그날 결혼식장의 문이 열리며 모든 시선이 나에게 쏟아지는 순간 나는 완벽한 신부였다. 백색 한복이 빛나고 머리에는 화려한 빈대떡이 박힌 쟁반이 얹어 있었지만 그 모든 게 무너지는 데는 단 한마디도 필요 없었다. 그가 안 온 데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온 순간 내 세계는 산산조각 났다. 그리고 1년 후 그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그 한 줄이 내 안의 괴물을 깨웠다. 복수. 그게 나의 새로운 결혼 서약이 될 터였다. 나는 그날을 잊지 않았다. 그의 배신이 내 삶을 파괴한 대가로 나는 그를 파멸시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이룰 게 무엇일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한복을 다듬었다. 서울의 고급 호텔 웨딩홀, 그곳은 우리 가족이 몇 달 동안 꿈꾸던 장소였다.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우리 딸, 오늘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야 라고 속삭였고 나는 미소 지었다. 민준이, 내 약혼자, 내 모든 것이 될 남자. 우리는 대학 시절부터 사랑했다. 그때 그는 가난한 건축 전공생이었고 나는 재벌가의 외동딸. 차이가 컸지만 그의 진심이 나를 사로잡았다. 영희야, 내가 너를 평생 지킬게. 그의 약속은 매일 밤 내 귓가에 맴돌았다. 홀에 들어서자 손님들의 박수가 터져나왔다. 200명 넘는 인파, 가족, 친구들, 심지어 민준의 동료들까지. 나는 단상 위에 서서 문을 바라봤다. 신랑 입장 음악이 흘러나오고 문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그 순간 문 너머에 그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의 형이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영희야. 민준이가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홀이 조용해졌다. 모든 눈이 나에게 꽂혔다. 무슨 일이야?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직감이 스쳤다. 안 돼, 그는 왔을 거야. 그냥 지각한 거라고. 형은 마이크를 잡고 말을 더듬었다. 민준이가 갑자기 회사 일로 못 오게 됐대. 미안하다고. 거짓말.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민준의 메시지. 미안. 헤어지자. 더 이상 못해. 그 한 문장이 내 가슴을 꿰뚫었다. 홀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가 무너지듯 주저앉았고 아빠의 얼굴이 붉어졌다. 나는 서 있었다. 한복의 무게가 갑자기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왜 나한테? 속으로 외쳤지만 입 밖으로 나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 후로 모든 게 엉망이 됐다. 결혼식은 취소됐고 손님들은 어색한 인사와 함께 떠났다. 나는 호텔방으로 끌려가듯 들어갔고 거기서 무너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민준의 번호를 누르려 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모든 연락처가 차단됐다. SNS도 이메일도. 그는 사라졌다. 마치 내가 그의 인생에서 지워진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창밖 서울의 야경을 보며 다짐했다. 넌 후회할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은 아직 형체가 없었다. 그냥 분노, 끝없는 분노뿐. 며칠 후 현실이 나를 덮쳤다. 언론이 소식을 냈다. 재벌가 딸의 결혼식 취소, 신랑 실종, 제목이 내 삶을 조롱하듯 떠올랐다. 친구들은 위로의 전화를 했지만 그 말들은 공허했다. 영희야, 그놈이 왜 그랬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민주는 평범한 건축사였다. 우리는 3년 연애 끝에 약혼했다. 그의 가족은 가난했지만 나는 상관. 오히려 그 차이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고 믿었다. 그런데 왜 하필 결혼식장에서? 엄마는 병원에 입원했다. 스트레스로 고혈압이 왔다. 아빠는 회사에서 가족 스캔들로 골치를 앓았다.
나는 집에 틀어박혀 지냈다. 매일 그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의 미소, 그의 손길. 그 모든 게 거짓이었나? 한 달이 지나자 분노가 서서히 자라났다. 나는 그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공통 친구에게 물었다. 민준이 요즘 어때?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서울을 떠났다고. 추적하듯 그의 흔적을 쫓았지만 벽에 부딪혔다. 그리고 2달째 우연히 그의 소식을 들었다. 옛 동료가 술자리에서 흘렸다. 민준이가 다른 여자랑 결혼했대. 부유한 집 딸이야.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다른 여자. 나를 버리고?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복수의 맛을 봤다. 내가 나한테 한 짓 똑같이 갚아줄게요. 하지만 어떻게? 나는 아직 무기력했다. 삶은 멈춰 있었고 나는 그 안에서 허우적거렸다. 시간이 흘렀다. 6달 나는 상담소를 다니기 시작했다. 당신의 분노는 정상이에요. 하지만 풀어내야 해요. 상담사는 말했다. 풀어낸다고? 그게 가능할까? 매 세션 끝에 나는 더 날카로워졌다. 그의 배신이 내 인생을 훔쳤다는 사실이 날카로운 칼처럼 새겨졌다. 가족은 나를 재기시키려 애썼다. 아빠가 회사 들어와 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아니, 내가 직접 할게 무슨 뜻인지 나조차 몰랐지만 그 말은 내 안의 불씨를 지폈다. 1년이 다가왔다. 겨울,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나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 망설이다 받았다. 영희야. 나 민준이. 그의 목소리.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뭐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미안해. 다시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그는 울먹였다. 나는 웃었다. 속으로. 그래, 만나자. 복수의 문이 열렸다. 그는 돌아왔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사냥꾼이었다. 그의 전화를 받은 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후회하는 듯한, 애원하는 듯한 톤.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게 무엇일까? 진심일까? 아니면 또 다른 속임수? 나는 그의 번호를 저장하지 않았다. 대신 역추적 앱을 깔아 그의 위치를 확인했다. 여전히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그는 돌아와 있었다. 왜 지금? 왜 나한테? 첫 만남을 제안했다. 내일, 우리 처음 만난 카페에서. 그의 대답은 즉각적이었다. 좋아. 7시 나는 준비를 시작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옷차림, 속으로는 녹음기와 위치 추적기를 챙겼다. 카페에 도착하자 그는 이미 앉아 있었다. 여전한 미소, 하지만 눈가에 피로가 쌓여 있었다. 영희야. 그는 일어나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섰다. 앉아. 이야기나 해. 그는 모든 걸 털어놨다. 아니, 털어놓는 척했다. 그때 회사에서 압박이 너무 컸어. 내 가족의 기대, 내 부족함. 도망친 거야? 미안해. 그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동정심을 느꼈지만 즉시 짓밟았다. 도망. 결혼식장에서? 그게 내 핑계야.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시작하자. 내가 변했어. 변했다.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생각해 볼게.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연락했다. 꽃, 선물, 사과 편지. 나는 받아들였다. 표면적으로. 속으로는 그의 삶을 파헤쳤다. 사설 탐정 고용. 비용은 아빠의 돈으로. 탐정의 보고서가 도착했다. 민주는 결혼했다. 다른 여자랑.
그녀의 이름은 지은. 중소기업 사장의 딸, 그들은 아이도 있었다. 8개월 된 딸 은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이 새끼, 나는 주먹을 쥐었다. 그는 나를 버리고 가정을 꾸렸다가 이제 왜? 이혼. 재정 문제. 탐정의 말, 아내 쪽 가족이 파산 직전이래요. 돈 때문에 연락한 것 같아요. 분노가 폭발했다. 나는 그의 아내를 만났다. 우연을 가장해. 지은은 카페에서 만난 친구로 위장했다. 그녀는 피곤해 보였다. 민준 오빠가 요즘 이상해요. 자꾸 과거 얘기만 해. 나는 안타까운 척했다. 과거. 어떤, 그녀는 털어놨다. 옛 약혼녀 얘기. 영희라는 사람. 결혼식 날 버렸대요.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런데 왜 버렸을까요? 지은은 한숨 쉬었다. 오빠가 말하길 압박 때문이었다고. 하지만 솔직히 의심돼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믿어요. 남자들은 변해요. 집에 돌아와.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 하지만 단순한 게 아니야. 공정하게. 그가 나한테 한 고통, 똑같이 먼저 그의 재기를 막아야 했다. 그는 건축회사에 복귀 신청을 했다. 나는 아빠의 인맥으로 그 소식을 들었다. 영희야, 왜? 아빠가 물었다. 나는 솔직히 말했다. 아빠, 도와주세요. 그 새끼를 무너뜨릴게요. 아빠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결정한 거라면. 민준과의 만남은 계속됐다. 그는 나를 설득하려 애썼다. 영희야, 나 없이 못 살았어. 지은이랑은 실수였어. 실수. 내 아이를 실수라고? 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증명해봐. 나는 말했다. 그는 무릎 꿇었다.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이 쳐다봤다. 나는 그 장면을 사진 찍었다. SNS에 올리지 않았다. 아직. 대신 그의 회사 상사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이 남자, 불안정해요. 채용 피하세요. 그의 채용이 떨어졌다. 그는 나한테 전화했다. 영희야, 회사에서 안 된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나는 순진하게. 모르겠어. 나도 힘들어. 그의 절망이 느껴졌다. 좋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 나는 지은에게도 접근했다. 오빠가 바람 피울까 봐 걱정돼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증거를 흘렸다. 민준과 나의 데이트 사진. 조작된 거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었다. 지은의 눈에 의심이 스쳤다. 한 달이 지났다. 민준의 삶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더 애원했다. 영희야, 나랑 같이 살면서 다시 시작하자. 나는 수락했다. 그의 아파트로. 지은은 이혼 소송을 걸었다. 아이 양육권을 놓고 싸웠다. 민준은 무너졌다. 밤마다 술에 취해 울었다. 내가 다 망쳤어.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내가 곁에 있을게. 속으로는 세었다. 한, 둘, 셋, 폭발할 때까지. 민준의 아파트는 강남의 작은 원룸이었다. 결혼 전 그의 집과 달리 이제는 지은의 이혼 소송으로 엉망이었다. 가구는 산만하게 흩어져 있고 빈 병들이 바닥에 굴러다녔다. 나는 그곳에 머물렀다. 표면적으로는 용서의 상징으로. 실제로는 감시의 감옥으로. 매일 그의 전화를 체크했다. 지은의 변호사 통화, 회사 면접 실패 소식. 그는 점점 더 의지했다. 영희야, 너만 있으면 돼. 그의 말은 달콤했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약함일 뿐. 탐정의 추가 보고서가 왔다. 민준의 과거. 그는 나를 만난 후에도 다른 여자들과 엮였다. 대학 시절 그의 룸메이트가 증언했다. 민준이
야심만만한 놈이야? 돈 있는 여자만 노렸어의 충격이었다. 내 사랑이 계산된 거였나? 나는 그의 일기를 훔쳐봤다. 숨겨진 서랍에서. 영희의 집안이 날 살릴 거야. 결혼하면 그 문장이 내 심장을 찔렀다. 배신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 그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하려 했던 거다. 분노가 새로운 형태로 변했다. 더 이상 감정적이지 않았다. 전략적이었다. 나는 심리학 책을 읽었다. 가해자의 약점, 상담사의 조언을 뒤집어 썼다. 분노를 무기로 나는 민준에게 속삭였다. 내가 나한테 한 짓 잊지 않았어. 하지만 용서할게. 조건이 있어. 그는 눈을 빛냈다. 뭐든 해. 나는 말했다. 내 과거를 다 털어놔. 지은이한테도 그는 주저했다. 하지만 결국 했다. 녹음된 대화. 영희를 버린 건 돈 때문이었어. 그녀 가족의 사업을 이용하려 했지? 그 녹음은 지은에게 갔다. 익명 메일로. 그녀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소송이 격화됐다. 민주는 나한테 달려왔다. 누가? 그걸 보냈어. 나는 무죄를 가장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이잖아. 그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좋았다. 이제 그의 가족 차례. 나는 그의 어머니를 만났다. 시어머니, 민준이가. 나는 눈물을 흘렸다. 결혼식 날 버렸어요. 그녀는 충격받았다. 그 애가. 왜?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의 일기 사진. 어머니는 아들을 저주했다. 너 같은 놈, 가족에서 쫓아낼게. 민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연락을 끊었고 그는 고립됐다. 직장은커녕 프리랜서 일도 구하지 못했다. 나는 그를 먹여 살렸다. 내가 도울게 하지만 매 끼니마다 독이 스며들었다. 심리적 독. 내가 나한테 한 고통. 느껴봐. 밤에 나는 속삭였다. 그는 울었다. 영희야, 제발. 끝내자. 끝. 아직 멀었어. 고조가 왔다. 지은의 소송에서 민주는 양육권을 잃었다. 아이를 볼 수 없게 됐다. 그는 병원에 실려갔다. 우울증.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가 심해요. 나는 병실에서 그를 봤다. 창백한 얼굴, 텅 빈 눈 의게. 내가 원한 거야. 그는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시작이야. 퇴원 후. 그는 변했다. 더 집착했다. 너 없인 못 살아. 그의 사랑이 집착으로 변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두려움일 뿐. 나는 다음 단계를 밟았다. 그의 옛 친구들. 모임에 끼어들어 소문을 퍼뜨렸다. 민준이. 여자 버리고 도망친 놈이야. 그의 명예가 실추됐다. 일자리 기회는 사라졌다. 그는 나한테 매달렸다. 영희야, 나 구해줘. 나는 웃었다. 구할게. 하지만 내 모든 걸 바쳐. 시간이 흘렀다. 그의 몸이 쇠약해졌다. 술, 불면, 스트레스. 나는 그걸 지켜봤다. 복수의 쾌감. 하지만 동시에 공허. 이게 정말 공정할까? 밤에 나는 물었다. 상담사에게 갔다. 당신은 괴물이 돼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치유받아야 했지요. 아직. 민준의 파멸이 완성될 때까지. 민준의 쇠퇴는 가속됐다. 그는 더 이상 그 옛 모습이 아니었다. 거울 속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밑 다크서클이 깊었다. 아파트는 쓰레기장 같아졌다. 나는 청소를 하며 속으로 세었다. 이게 내가 나한테 준 고통의 맛이야. 매일 아침 그는 나에게 커피를 타주려 애썼다. 영희야, 고마워. 그의 목소리는 약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당연하지.
우리는 운명이잖아. 하지만 운명은 내가 썼다. 다음 타겟은 그의 자존심. 나는 그를 설득해 옛 동창회에 데려갔다. 한 번만 가자. 내가 강해질 거야. 그는 망설였지만 따랐다. 모임 장소는 이태원 바 옛 친구들이 모였다. 나는 미리 소문을 퍼뜨려 놓았다. 민준이 결혼식 날 신부 버렸대. 이제는 그 여자한테 빌부터 사는데 분위기가 싸늘했다. 누군가 물었다. 민준아, 그 소문. 사실이야. 그는 얼굴이 붉어졌다. 아니. 오해야. 하지만 증거 사진이 돌았다. 결혼식 날에 나 혼자 선 사진. 웃음소리가 터졌다. 얘야, 너 진짜 개판이네. 친구 하나가 비아냥거렸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희야, 가자. 우리는 나왔다. 거리에서 그는 토했다. 왜 데려갔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현실을 직면하라고. 그의 눈에 증오가 스쳤다. 처음으로. 좋았다. 이제 그는 나처럼 느꼈다. 배신의 맛. 집에 돌아와. 그는 폭발했다. 너 일부러 그랬어. 나는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 내가 나한테 한 짓처럼. 그는 나를 때리려 손을 들었지만 멈췄다. 미안. 미안해.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이게 사랑이야, 애사랑. 이건 증오였다. 그의 증오가 나를 자유롭게 했다. 다음 날, 그는 자살 시도를 했다. 알약 병을 엎었다. 나는 발견했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의사가 말했다. 자살 충동이 심해요. 입원시켜야 해. 나는 동의했다. 병실에서 그는 중얼거렸다. 영희야, 날 버리지 마. 버려? 이미 버린 지 오래? 입원 기간 동안 나는 그의 모든 걸 훔쳤다. 은행 계좌, 비밀번호. 그의 남은 돈을 빼돌렸다. 이건 내가 훔친 내 미래야? 퇴원 후 그는 빈털터리였다. 돈이 다 사라졌어. 그는 울부짖었다. 나는 위로했다. 내가 벌게. 너는 쉬어. 나는 아빠 회사에서 일했다. 낮에는 직원, 밤에는 민준의 간병인. 그의 상태는 악화됐다. 환각이 왔다. 지은이가. 아이가 날 부른다. 그는 벽을 치며 외쳤다. 나는 녹화했다. 이 영상을 지은에게 보냈다. 이 남자, 아이 앞에 설 자격 없어요. 지은의 최종 소송. 민주는 모든 걸 잃었다. 양육권, 위자료, 심지어 그의 성함조차 더럽혀졌다. 그는 나한테 말했다. 영희야, 이제 끝났어. 나 죽여. 나는 칼을 쥐었다. 농담처럼. 그래. 죽고 싶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내리지 않았다. 아니. 살아. 고통 속에. 복수의 절정. 나는 파티를 열었다. 우리 재결합 축하해. 친구들 초대. 민준을 강제로 데려갔다. 그는 술에 취해 무대에 섰다. 내가 영희를 버렸어. 후회해. 그의 고백. 손님들은 충격받았다. 나는 미소 지었다. 그래, 후회해. 그날 밤 그는 도망쳤다. 서울을 떠났다. 하지만 나는 추적했다. GPS로. 그의 최후 행선지. 부산의 싸구려 여관. 나는 그곳에 갔다. 문을 열자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왜 따라왔어? 나는 말했다. 끝내기 위해. 그는 웃었다. 미친 듯이. 너도 나처럼 됐어. 그래? 됐어. 하지만 이게 공정하다. 부산의 그 여관은 습기 찬 공기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지만 파도는 검게 출렁였다. 민주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영희야, 이제 그만해. 내가 이겼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나는 문을 닫고 들어갔다. 손에는 그의 일기장. 훔친 거 이겼어. 아직 안 끝났어. 나는 페이지를 넘겼다. 여기 봐, 내가 나를 어떻게 이용했는지. 영희의 돈으로 사업 시작할 거야. 웃기지?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 어렸어. 미안해, 미안. 그 단어가 이제는 메스껏 들렸다. 나는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다. 결혼식 날의 모든 걸 너 때문에. 엄마가 병원에 누워 있었어. 아빠는 회사에서 욕먹었고 나는 죽고 싶었어. 내 눈물이 흘렀다. 진짜 눈물. 그는 손을 뻗었다. 영희야, 나는 뿌리쳤다. 만지지 마. 내 손은 더러워. 밤새 우리는 대화했다. 아니, 나는 고발했다. 그의 모든 죄, 다른 여자들, 거짓말, 배신. 그는 듣다 지쳐 잠들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생각했다. 이게 끝인가? 복수가 나를 채웠지만 빈 공간이 더 커졌다. 아침, 그는 일어났다. 영희야, 같이 죽자. 미친 소리. 아니. 너 혼자. 나는 그의 핸드폰을 빼앗았다. 마지막 메시지. 지은에게. 미안. 영희가 날 망쳤어. 보내기 전 삭제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에서 나는 계획의 마무리를 생각했다. 공공연한 파멸. 나는 기자에게 연락했다. 익명팁 건축사 민준, 재벌 딸 버리고 이중생활의 기사가 터졌다. 그의 이름이 인터넷을 휩쓸었다. 배신의 신랑, 가족 파탄. 민준은 다시 연락했다. 영희야, 왜 날 이렇게. 나는 답했다. 내가 시작했으니까. 그의 최후 고백. 그는 다시 서울로 왔다. 내 집 앞 무릎 꿇고. 죽을게. 제발 용서해. 이웃들이 쳐다봤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안으로 데려가. 나는 영상을 틀었다. 그의 모든 녹음, 고백. 이걸 세상에 보여줄까? 그는 떨었다. 제발. 아니, 나는 삭제 버튼을 눌렀다. 좋아. 하지만 조건. 내 삶을 포기해. 그는 동의했다. 직장, 친구, 모든 걸 끊었다. 나는 그를 시골로 보냈다. 제주도의 작은 마을. 거기서 새로 살아. 하지만 추적은 계속됐다. 그는 일자리를 구하려 애썼지만 소문이 따라붙었다. 그 배신자, 고용주들이 거절했다. 그는 굶었다. 나한테 돈을 구걸했다. 영희야, 도와줘. 나는 보냈다. 최소한으로. 살아. 고통 느끼며. 시간이 흘렀다. 내 삶도 변했다. 나는 강해졌다. 회사에서 승진, 새로운 친구들.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민준의 얼굴. 너도 괴물이야. 맞아. 됐어. 복수의 대가. 지은을 다시 만났다. 그녀는 아이를 안고 웃었다. 고마워. 그 새끼 덕에 자유로워졌어. 나는 미소 지었다. 하지만 속은 텅 비었다. 최고조. 민준의 편지. 영희야, 이제 이해했어. 내 고통을. 미안. 그리고 사랑했어. 사랑. 늦었어. 나는 불태웠다. 그날 나는 바다에 갔다. 파도 소리를 들으며 울었다. 복수가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는 사라졌다. 영원히. 하지만 내 안의 어둠은? 제주도의 그 마을에서 민준의 소식을 마지막으로 들은 건 겨울이었다. 탐정이 전화했다. 그가 자살했어요. 바다에 그의 시신은 파도에 휩쓸려 발견됐다. 손에 쥔 편지. 영희에게.
내가 날 죽였어. 하지만 나도 너를 죽였지. 나는 전화를 끊었다. 눈물이 흘렀다. 승리. 아니. 공허. 그의 죽음이 내 복수를 완성했지만 동시에 나를 파괴했다. 장례는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불렀다. 내가 그 애를 죽였어. 나는 부정했다. 아니요. 그가 스스로 하지만 그녀의 눈은 알았다. 나는 서울로 돌아왔다. 엄마의 병세가 나아졌다. 영희야, 이제 그만해. 살아, 그녀의 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마음은 상처투성이. 나는 변했다. 더 차갑게, 더 계산적으로. 연애. 불가능. 남자들은 다 민준 같아 보였다. 회사에서 성공했지만 외로웠다. 친구 하나가 물었다. 영희야, 행복해. 나는 웃었다. 그래, 거짓. 밤에 나는 그의 사진을 봤다. 미소 짓는 민준. 왜 그랬어? 후회. 처음으로. 한 해 후, 지은이 찾아왔다. 아이 이름 지었어? 희망이라고. 그녀의 미소가 부러웠다. 너 덕분이야. 나는 안아주었다. 나도. 고마워. 그날 나는 상담사에게 갔다. 치유하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시작이에요. 용서부터. 용서. 민준을. 나 자신을. 시간이 흘렀다. 봄, 벚꽃이 피었다. 나는 제주로 갔다. 그의 죽은 바다. 물가에 서서 외쳤다. 미안해. 그리고 안녕의 파도가 답했다. 이제 자유. 복수의 사슬이 풀렸다. 나는 돌아왔다. 새로운 삶. 하지만 상처는 희미하게 남았다. 그게 인간이니까. 이 이야기의 끝. 배신은 시작이었고 복수는 여정. 하지만 진짜 승리는 용서. 늦었지만 도착했다. 나는 산다. 강하게.